전문가들이 모여 계신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께서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공약을 내신 바 있으니까 그동안 치매협회에서 갖고 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 특히 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센터들을 가지면서 아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알고 계시고 교육 경험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의정계획서 속에 치매와 관련된 내용을 넣었을 정도로 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우종인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하실 우리 윤정철 발제 병원장님도 감사드리고 또 주진영 선생님이 이제 그 사회 봐주실 텐데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119명에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전부 돌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토론회 자료집과 이거를 전달해서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 그리고 지지 경영에 와주신 우리 홍은여 선생님께도 모두 감사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관심 많아서 끝까지 있고 싶은데 2시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의원들한테 다 국회에 오셔서 그 추경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서 부득이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같이 저희 의원실과 치매협회가 같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 순서가 되겠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은 아직도 병원으로 가야 할지 시설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아직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전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내가 하고 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전문병동 또는 치매 안심병원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 전문병동이든 치매 안심병원이든 환경만 가지고 치매 전문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는 팔할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설을 싱크대를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소파를 갖다 놓는다고 치매 전문성이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치매 전문자를 붙인 시설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시스템에서 상당히 경직된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설이 아니면 그 보험자의 급여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구백마을 많이 합니다. 호구백마을 대규모 요양시설입니다. 200베드, 300베드 정도 되는 요양원이에요. 그 요양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나왔었던 플렉시블 하우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깊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함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 요양을 기초로 하는 인스티튜션들은 어떻게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약에서 빠진 것이 케어의 퀄리티입니다. 중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케어의 퀄리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2007년서부터 수많은 것들을 세워왔습니다. 세팅을 해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세팅을 하고 요양원도 세팅을 하고 요양병원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퀄리티,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건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OECD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셜 인터랙션 중요합니다. 세이프티도 중요하고 컴포트니스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디그니티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서의 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헬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퀄리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넓히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가족은 아무런 사심 없이 치매 환자들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와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족의, 환자도 물론이지만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우리한테 준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시혜 형태가 아니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면 목소리를 만드는 장을 뉴트럴한 위치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프로페셔널로 가면, 프로페셔널 케어기버 쪽으로 가면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전문성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치매 환자를 많이 본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문성일 수 있을까? 교육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육이 하나로 엮여서 어떤 시스테마틱한 경력 발전과 관련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교육에서 갖고 있는가? 치매 환자 교육이 지금 치매 가족이 치매 프로페셔널에 대한 교육 체계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따라가는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서 케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케어 현장에 전파가 되면서 에비던스가 생기고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가쁘게 많은 자원들을 했다고 했죠. 지역사회에 세네 가지의 커다란 이제 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참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항시 모여서 자주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지역에서 안 되냐? 데이터를 저쪽에다 두고 내가 사람을 저쪽에다 보내면 저쪽의 업적이지 내 업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협력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사람과 환경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고 그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가장 작은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게 떨어진 국가 치매 책임제를 보다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가야 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본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병원 주진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윤영철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의 치매 지금 관리에 대한 정도는 기본적인 주춧돌과 기둥은 뭐 세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한 수준이나 그 이상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또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개선해야 되고 미흡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저쪽 그 발표하실 내용들을 보니까 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대통령님께서 뭐 치매만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라 책임질 게 많은데 굳이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하셨냐. 나는 우리 부모님은 다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외부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2015년에만 해도 G7의 국가 원수들이 치매라는 요 하나의 주제만 갖고 G7에 다른 것 다 말고 다른 주제 말고 치매라는 것만 갖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차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치매라는 질환이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또 선진 국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인 방향이 좀 잘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아직 살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패널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종합 토의 시간에 여기 참여해 주신 또 많은 분들의 또 의견들을 좀 들어서 오늘은 1차를 하고 뭐 1차를 해서 다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뭐 2차, 3차를 해가면서 우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은 전달해 주시고 오늘 또 이런 자리를 주재해 주신 권 의원님께도 의사를 전달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지한 교수님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짧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지한 교수님은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로 계시고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치매학회와 대한치매협회 이사로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와 그리고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팀 이동현 교수님 팀과 저희가 연계해서 서울시 치매센터 2010년도, 2014년도에 약 13만 명의 조기 치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독거노인이 아니라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낮은 경우에 훨씬 더 치매가 잘 생기고 인지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인지 저하를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도인지 장애 전체적으로 파퓰레이션을 타겟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경도인지 장애 중에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A나 NIH에서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으로 인지 증진 훈련과 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내용이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30분 이상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이런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과 어떤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 센터가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치매 안심 센터가 조금 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치매 예방 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본인의 인지 증진 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센터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또 하나 제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모든 우리가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근거 중심의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 중심이라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어떤 약물뿐만이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운동, 영양, 그리고 인지 중재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방향 전환을 좀 가져서 이런 치매 예방과 연관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생화학적 여러 가지 기초와 연관된 약물 임상 연구가 아니라 정말 치매 예방을 위한 근거 중심 의학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는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성미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성미라 교수님께서는 노인간호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전문위원으로도 계십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지금 치매협회가 오늘 같이 이 세미나를 좀 공동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명칭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치매 지원센터 또는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성 교수님께서 이런 치매센터에서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치매협회에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은 정말 민간 협회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들이 정말 더 효율적인 어떤 민간 단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홍보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한점이 되는지 한번 국가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차원에서의 치매지원센터는 굉장히 확대 보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치매 환자가 좀 더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누리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또 같이 나란히 가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호학과에 이제 현재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안에서 실제 이제 그 지역사회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치매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간혹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또는 저희 시어머니가 최근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제가 있는 저희 대학의 그 도에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있고요, 분명. 근데 실제 가족들이나 치매 환자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아주 큰 숙제를 이제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편견과 더불어서 이제 두려움과 또는 병원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또 비용은 얼마나 많이 소모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진단에 대한 것도 늦어지고 치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 이제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영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 자체가 나쁘다 좋으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실적 위주의
정부의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검진 몇 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록, 예방 등록 몇 건 해야 되고, 가족 프로그램 몇 명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적이 위주의 어떤 운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매지원센터의 직원들은 보건소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아까 뭐 예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방향에 따라서 매년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매년 고민하게 되는 거고, 방향을 설정을 해놨다가도 어떤 이제 정부나 또는 보건소의 방향이 바뀌면 송구리째 그걸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치매지원센터와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치매센터 방향에 대한 재정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 모델과 인천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돌봄의 모델의 방향을 놓고 어떤 것이 좀 더 성공적이다, 어떤 것들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실제 인천의 모델이 좋고 서울의 모델이 나쁘고 이걸 논하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까? 또한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사업에서 효율성이 분명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될 거고, 제가 뭐 어떤 센터를 놓고 꼭 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 두 가지의 역할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같이 공론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인력들이 과연 구성이 됐을 때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곳으로 이것이 자리매김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협회에서의 각각의 방향들을 잘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케어 시스템이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공적 제도 안에서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에서도 좀 더 많은 고려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뭐 치매 지원센터,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냐, 그리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약 2주 전에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서 강원도청을 통해서 저희 광역치매센터에 이제 18개 강원도에 있는 시와 군에 치매 지원센터를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올해 하고 싶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7개 시군은 안 할래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년까지 합해도 한 서너 군데밖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2시에 대통령님께서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싫어요. 남이 다 한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할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교육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 예. 가슴이 누구 가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치매 지원센터에다가 그 주야간 보호센터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무부서가 다릅니다. 지원센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야간 보호센터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저희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김춘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김춘길 교수님은 그 노인 간호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치매협회 현재 감사로도 계시고, 현재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의 운영을 대상자 중심으로 공과 사가 맡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노인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보험 혜택을 통해서 요양원이나 가정 혹은 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사경제시장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의 문제는 신체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뇌졸중 노인과 인지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할 치매 노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유니크 케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 문제로 이렇게 구분하여 개소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혼합 운영이 될 경우 치매 어르신들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뭐 바보라든가 이런 취급을 받는 등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이 맡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사경제시장에서는 제외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용할 곳이 없는 대상자들을 위한 센터 등을 제안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대개 지불 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적 유치원 시설이 있듯이 이들을 위한 공적 노치원이라고 말을 해야 될죠. 노치원 이런 개념의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뭐 기업 키움 학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공적 측면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노치원 개념의 어떤 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때 인력 문제가 물론 또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부제 운영을 제안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적절한 홍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 또한 간과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있는 신경과의 박건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건호 교수님께서는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장도 하고 계시고 현재 대한치매학회의 간행위원장이시고 또 대한치매협회의 이사로 계십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를 보는 의사가 병원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대우 못 받습니다. 여기 있는 의사들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치매 환자를 많이 보는 요양병원은 돈을 좀 더 벌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치매 요양병원에 치매를 잘 보는 전문과인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의사를 더 배치를 하면 국가에서 돈을 더 줍니까? 안 줍니다. 유인 요인이 없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치매를. 어려운 병이잖아요. 의사들도 다 도망가는 병입니다. 다들 보기 싫어하는 병인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좀 유인할 방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방책은 없고 애국심에 많이 호소합니다. 예, 저도 애국심에 호소당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애국심에 200개 넘는 그 센터를 채울 생각은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전문 요양병원 만드는 거 좋습니다. 그렇고 치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희망을 갖자, 희망을 쏟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을 가지려면 뭔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치매는 치료된다. 그런데 치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치료에 대한 R&D, 즉 기술 개발 투자가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치매의 희망을 쏠 수가 있을까요? 올해 2030년 올해 4월 1일 날 만우절날 란셋이라는 의료 유명한 저널에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촛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덮였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2030년에 최장수 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제일 많은 치매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치매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분들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일본을 바라보고 있지만 곧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어떤 기술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왕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 치매 국가 책임제가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결국엔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국가 치매 책임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 치매 책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는 임현국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국 교수님께서는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이시고 그다음에 대한 노인정신의학회 간행이사를 맡고 계시고 현재 카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단에 이제 굉장히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진단의 남용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치매 단계가 아니더라도 뭐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합해야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까 뭐 계산하면 한 250만, 치매까지 합하면 250만 정도의 이제 환자들이 새로 발생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또 이런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증설이라든지 여기에 또 같이 가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사실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이제 대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마치 치매 국가 안심제라고 하면 이제 요양을 국가에서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한 재고를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지금 사실은 치매 환자를 집에서 같이 케어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거는 뭐 이제 행동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집에서 같이 환자를 케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요양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은 몇 등급이 뭐 4등급, 5등급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양 부담의 사실은 코어가 핵심이 어디인지 이를 갖다가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분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어서 조금 같이 지금도 뭐 치매 안심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치매 환자들을 가정에서 같이 돌볼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런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운동 부족, 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6가지, 7가지 정도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많이 보는 분들은 한 50% 정도까지도 이제 치매는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이제 국가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치매 유병률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려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치매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좀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또 앞서 누차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제 전문성입니다. 사실은 이 전문성에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만큼이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희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만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게 국민들의 피부가 와닿게 지속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라든지 이런 큰 그림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유혜정 박사님의 이렇게 발표를 듣겠습니다. 유 박사님은 일본 토요대학 사회복지학 박사를 에서 박사를 따셨고, 그다음에 평택시 노인 전문요양원 사무국장을 하셨고,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국가치매관리계획 수립의 치매 돌봄 분과장을 하셨고,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 개선기획단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 연구를 계속 해오면서 장교양에서의 치매 연구를 해오면서 느끼는 장교양의 인력과 장교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중적인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의 문제행동 증상 그리고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 인력들이 공급자들이 종사자들이 좀 더 어르신에게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근무 환경이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증상에 맞춘 복약 관리를 하려고 해도 그 정보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우리의 장교양 종사자들이 조금 더 관찰하고 이 관찰된 문제점들을 이 어르신의 요양이라고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요양 인력들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는 노력들이 저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돌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하나의 키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장교양보험제도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장교양보험제도가 이렇게 개선돼야 됩니다. 이렇게 개선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던져주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와 그리고 핵심적으로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지표는 지금의 장교양의 요양보호사 인력은 향후 몇 년을 가지만 새로운 요양보호사 인력이 얼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젊은 인력들이 이 치매 케어에 있어서의 비전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종합적인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검토를 가장 최고의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 장교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교양보험제도가 사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체계 안에서 이슈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번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업무는 앞으로 또 늘어날 예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같이 20대가 앞으로의 나의 장래가 나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나의 전문 영역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발표는 홍기령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홍기령 교수님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하셨고, 그 이후에 2006년서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간호학부의 교수로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기령입니다. 2014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가 연구 용역으로 치매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서 저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상급 치매 관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주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보면은 석사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를 마친 뒤에 저희 나라에서는 복지부에서 주는 국가 자격 시험을 거쳐서 전문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노인 전문 간호사나 가정 전문 간호사의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다른 직역은 잘 모르지만 다른 직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역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생긴 고령 치매 작업 치료사회, 치매 간호사회 이런 다른 직역에서도 훈련받은 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여 저희가 이런 상급 그런 치매 관리사 체계에 좀 더 그런 인력들을 끌어들여서 치매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유혜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치매뿐만 아니고 노인 인구의 증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몇십 년 뒤에 노인이 될 것이고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도 모르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의 치매 관리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 많은 지금 증가하는 노인 인구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와 청년 실업률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의 치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전문성, 오늘도 보면은 지금 계속 패널리스트이신 분들이 전문성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성을 갖춘 치매 케어 인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력 구조의 경력 사다리를 체계화하는 것이죠. 경력을 바탕으로 한 상위 직급으로 이행 가능성을 이 젊은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젊은 직업인으로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를 노인, 치매 케어 인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요양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학부, 교과과정 내에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리, 이런 교양 강좌 확산 운동을 실시하거나 그다음에 노인과 차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 이런 개발을 하여서 차세대,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노인과 치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결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가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속에 자연스럽게 노인분들, 치매 어르신들을 그 동화책 속에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치매,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간호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장기 요양으로 우리 간호사들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노인분들 케어? 그거는 제 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어큐 세팅에 가서 먼저 한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오려고는 생각하지만 졸업하자마자 오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저희 이 장기 요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서도 많은 어떤 노력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역별 전문 인력 균형 배치입니다. 지역별 전문 인력 배치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전문 인력 자원의 균형 배치를 통해서 건강권의 불평등, 그다음에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요. 또한 지역 밀착형 다학제, 다차원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를 지역 내에서 집중 관리해서 중증 치매로 진전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가능한 한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가족분들과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치매 친화형 지역사회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내용은 지금 제
그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예로서는 우리 동네 치매 헬퍼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일반인 대상의 지역사회 치매 인력 양성 또한 제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재가 통합센터 개설, 우리 유혜정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비스 내에서 보건 의료와 요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리되어 있죠. 요양 위주의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보건소, 치매 지원 센터 내에 보건 의료, 요양 서비스, 복지 이것들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제가 통합센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강조점은 치매는 반드시 질병으로 인식하여야 하고요. 이를 예방하거나 인지기능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성을 갖춘 치매 케어 인력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문 관리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치매 전문 인력 양성 기관 또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치매 전문 교육 기관 인정 기준 등을 마련해서 저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치매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마도 뭐 국민들의 지금 눈과 귀는 그 복지부가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뭐 쏠려 있을 텐데 아직은 뭐 장관님께서도 임명이 안 됐고 그래서 입장을 얘기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노인정책과 이재용 과장님한테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치매에 대한 그 국가 책임제를 충실하게 이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이 주신 그런 의견들이 사실 상당 부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거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 주신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치매 지원센터, 저희는 치매 안심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매 안심센터를 현재 4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전국 시군구에 올해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205개의 목표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 사회보시는 교수님께서 뭐 지자체 현황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위주로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을 때 이거를 너네가 아니고 지자체의 재원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죠. 100년이 지나도. 지금 47개소가 설치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비교적 재정이 괜찮은 지자체 그리고 비교적 이렇게 좀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그런 지자체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예방과 조기 검진 그리고 이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돌봄 시설로 연계하고 병원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국가가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국가가 80%까지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 지자체는 20%만 부담하면 되죠. 20% 하면은 아마 1억 5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치매지원센터, 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미온적인 지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치매에 대한 어떤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잖아요. 염원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한 가족이 부담하기에 너무나 큰 이런 재앙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회적인 배려와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온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국민 다수의 기대와 여망을 배신하는 행위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여기 뭐 지자체 공무원도 계시겠지만은,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는 저희가 올해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를 해서 실제 지역에 계신 그런 주민들이 손쉽게 많은 정보와 예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시설과 병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문제, 그리고 복지부 내에 치매 관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겠다. 또 본인 부담 상한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죠.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혹시 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 하면은 이제 그런 기전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유혜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치매는 장기 요양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병원에 계시다가 장기 요양 혜택을 받게 되면은 사실 큰 간병비 부담이 장기 요양에서 내재화되는 거잖아요. 비용 부담이 크게 줄면서 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사하는 인력들의 처우 개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인력의 양성, 교육, 뭐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홍기영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치매 전문 인력을 이제 육성하는 문제,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에도 평균 25명의 인력이 들어가는 모델이잖아요. 모델이고 그 예산으로 안심센터, 안심병원 예산으로 추경에 2,033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모델을 깔 거냐? 그건 아니죠. 시군구마다 노인 인구가 다르고 치매 환자 숫자가 다르고 지리적인 여건이 다르잖아요. 서울은 밀집에 있는 거고, 이를테면 남양주라든지 이렇게 좀 큰 중소도시이지만은 또 치매 환자가 많은 그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인력 배분과 숫자를 탄력적으로 좀 저희가 적용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모델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주신 그런 의견들, 이런 소중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잘 반영을 해서 6월 말에 제가 치매 관련 국가 치매 종합 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있으면은 그때 보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토론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가쁘게 많은 자원들을 했다고 했죠. 지역사회 세네 가지의 커다란 이제 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참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답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항시 모여서 자주 이야기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지역에서 안 되냐? 데이터를 저쪽에다 두고 내가 사람을 저쪽에다 보내면 저쪽의 업적이지 내 업적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협력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멘처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사람과 환경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디멘tia 프렌들리 커뮤니티고 그 디멘tia 프렌들리 커뮤니티는 가장 작은 레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상치 않게 떨어진 국가 치매 책임제를 보다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가야 할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력이 된다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본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병원 주진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윤영철 병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라의 치매 지금 관리에 대한 정도는 기본적인 주춧돌과 기둥은 뭐 세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한 수준이나 그 이상이라고도 얘기하시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뭐 또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개선해야 되고 미흡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저쪽 그 발표하실 내용들을 보니까 뭐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대통령님께서 뭐 치매만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라 책임질 게 많은데 굳이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하셨냐. 나는 우리 부모님은 다 다른 병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외부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2015년에만 해도 G7의 국가 원수들이 치매라는 요 하나의 주제만 갖고 G7에 다른 것 다 말고 다른 주제 말고 치매라는 것만 갖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두세 차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치매라는 질환이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또 선진 국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인 방향이 좀 잘 세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아직 살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패널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으시고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종합 토의 시간에 여기 참여해 주신 또 많은 분들의 또 의견들을 좀 들어서 오늘은 1차를 하고 뭐 1차를 해서 다 충분하지 않은 것들은 뭐 2차, 3차를 해가면서 우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은 전달해 주시고 오늘 또 이런 자리를 주재해 주신 권 의원님께도 의사를 전달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지한 교수님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짧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지한 교수님은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로 계시고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치매학회와 대한치매협회 이사로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와 그리고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팀 이동영 교수님 팀과 저희가 연계해서 서울시 치매센터 2010년도, 2014년도에 약 13만 명의 조기 치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독거노인이 아니라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낮은 경우에 훨씬 더 치매가 잘 생기고 인지장애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 서울시 내에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투스가 인지 저하를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도 인지 장애 전체적으로 파퓰레이션을 타겟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경도 인지 장애 중에서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NIA나 NIH에서 가장 중요한 치매 예방 방법으로 인지 증진 훈련과 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 내용이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 30분 이상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2일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이런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과 어떤 이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치매 안심 센터가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치매 안심 센터가 조금 더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치매 예방 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본인의 인지 증진 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센터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또 하나 제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모든 우리가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세울 때 있어서는 근거 중심의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근거 중심이라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어떤 약물뿐만이 아니라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운동, 영양, 그리고 인지 중재 치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방향 전환을 좀 가져서 이런 치매 예방과 연관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생화학적 여러 가지 기초와 연관된 약물 임상 연구가 아니라 정말 치매 예방을 위한 근거 중심 의학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서는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성미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성미라 교수님께서는 노인간호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하셨고 또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고 또 현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전문위원으로도 계십니다. 발표하실 내용은 지금 치매협회가 오늘 같이 이 세미나를 좀 공동 주관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명칭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치매 지원센터 또는 치매 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성 교수님께서 이런 치매센터에서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치매협회에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은 정말 민간 협회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들이 정말 더 효율적인 어떤 민간 단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홍보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한점이 되는지 한번 국가와 함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차원에서의 치매 지원센터는 굉장히 확대 보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치매 환자가 좀 더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누리면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치매 지원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또 같이 나란히 가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호학과에 이제 현재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실제 이제 그 지역사회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치매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간혹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자가 원하는 형태의 시설이 아니면 그 보험자의 급여를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호구백마을 많이 합니다. 호구백마을이요? 호구백마을 대규모 요양시설입니다. 200베드, 300베드 정도 되는 요양원이에요. 그 요양원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될까요?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나왔던 플렉시블 하우징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깊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함께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이 요양을 기초로 하는 인스티튜션들은 어떻게 서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약에서 빠진 것이 케어의 퀄리티입니다. 중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케어의 퀄리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2007년서부터 수많은 것들을 세워왔습니다. 세팅을 해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세팅을 하고 요양원도 세팅을 하고 요양병원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치매 환자 가족의 퀄리티,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건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것처럼 OECD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셜 인터랙션 중요합니다. 세이프티도 중요하고 컴포트니스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디그니티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서의 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헬스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퀄리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넓히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가족은 아무런 사심 없이 치매 환자들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와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족의, 환자도 물론이지만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지역에서 치매 서비스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우리한테 준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시혜 형태가 아니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시켜 나가려고 하면 목소리를 만드는 장을 뉴트럴한 위치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프로페셔널로 가면, 프로페셔널 케어기버 쪽으로 가면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전문성이라는 게 과연 누구냐? 무엇이냐? 내가 치매 환자를 많이 본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전문성일 수 있을까? 교육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육이 하나로 엮여서 어떤 시스테마틱한 경력 발전과 관련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교육에서 갖고 있는가? 치매 환자 교육이 지금 치매 가족이 치매 프로페셔널에 대한 교육 체계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연구가 많아져야 됩니다. 따라가는 연구하지 말고 현장에서 케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케어 현장에 전파가 되면서 에비던스가 생기고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모여 계신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께서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공약을 내신 바 있으니까 그동안 치매협회에서 갖고 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 특히 그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센터들을 가지면서 아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알고 계시고 교육 경험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의정계획서 속에 치매와 관련된 내용을 넣었을 정도로 치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우종인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하실 우리 윤정철 발제 병원장님도 감사드리고 또 주진영 선생님이 이제 그 사회 봐주실 텐데 패널리스트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119명에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전부 돌려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자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토론회 자료집과 이거를 전달해서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선생님 그리고 지지 경영에 와주신 우리 홍옥녀 선생님께도 모두 감사드리면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에 관심 많아서 끝까지 있고 싶은데 2시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의원들한테 다 국회에 오셔서 그 추경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서 부득이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같이 저희 의원실과 치매협회가 같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 순서가 되겠는데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은 아직도 병원으로 가야 할지 시설로 가야 될지 헷갈립니다. 아직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전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모든 준비를 내가 하고 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전문병동 또는 치매 안심병동, 치매 안심병원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매 전문병동이든 치매 안심병원이든 환경만 가지고 치매 전문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는 팔할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설을 싱크대를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소파를 갖다 놓는다고 치매 전문성이 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치매 전문자를 붙인 시설을 만들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시스템에서 상당히 경직된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